클레이튼에서 유명한 프로젝트인 클레이시티에 땅을 새로 발견하고 그 땅에 누적된 골드, 즉 토큰을 파밍을 하는 그런 컨트랙트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시티에서 이 컨트랙트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저라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였겠다 라는 마인드로 좀 코드 작성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고요. 해당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발표를 할 때 해당 코드를 통해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 기본은 이제 임포트문을 통해 가지고 다른 외부 컨트랙트도 임포트를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임포트 하는 과정은 스킵을 하고 그냥 임포트 없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버전 같은 경우에는 0.5.17 버전을 사용을 하였고요. 해당 버전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클레이튼 현재는 이제 이더리움으로 포크를 해가지고 완전히 GitHub 자체를 바꿨지만 그 이전까지는 0.5 버전까지 0.5 이점에서 버전이 픽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버전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컨트랙트 이름 같은 경우에는 뭐 짓기 나름이니까 같은 경우는 얄드 팜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얄드 팜이라고 하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언어블을 이제 임포트 하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임포트 해가지고 언어블을 임포트를 하였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해당 이제 지역 즉 필드를 정의를 내려준 스트럭처를 한 개 선언을 하겠습니다. 해당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필드의 이름을 지명하고 있는 사이트 스트링 값을 변수로 한 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해당 필드의 레티오 비율이라고 하죠. 얼마만큼의 골드를 가져가는지에 대한 비율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매핑 값과 이 알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어레이 값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 하우스 벨트나 이 MTH 벨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NFT 스테이킹 할 때 접근이 되는 값입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NFT 스테이크라는 이제 매핑 값을 한 개 하게 되면 뭐 특정 NFT를 컨트랙트에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만약에 1번 토큰 아이디에 NFT를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뭐 NFT 스테이크드의 뭐 1번은 뭐 1이라고 이렇게 갱신되는 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NFT 스테이킹 되어 있는 스테이킹 되어 있는 이제 NFT들을 이 매핑 값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얄드 맵과 얄드 밸런스 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이 얄드의 사이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매핑 값이고요. 밸런스 맵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얄드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누적되어 있는지를 기록할 변수입니다. 그리고 얄드 파티시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얄드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토큰들을 지명을 하고 있고요. 리월드 월렛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얄드에 포함되어 있는 토큰들의 오너들을 이 해당 리월드 월렛 매핑 값에 계속해서 누적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변수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 얄드 파티시펜트 같은 경우에는 못하고 있었는데 파티시페이트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NFT 스테이킹을 하는데 그 해당 NFT의 뭐 등급이 이 사이트에 어울리는 등급이다. 그러면 이 얄드 파티시펜트에다가 값을 푸시해가지고 추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될 변수입니다. 그 다음으로 일반적인 변수 값들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타임과 넥스트 레퍼런스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기준점과 다음 기준점, 즉 보상이 주어지는 기간을 의미할 변수명이고요. 이제 디스트리뷰트 레티오가 before amount, 데시멀즈나 terms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이 얼마만큼 아니면 어떤 비율로 주어질지를 이제 기록할 그런 변수 값들입니다. 간단한 add yard라는 함수를 실행하겠습니다. add yard 같은 경우에는 only one 함수로 동작이 될 거고 add yard에 yard 사이트와 레티오를 담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얄드를 내가 커먼이라는 얄드와 레어라는 얄드를 둔다고 했을 때 이 커먼 같은 경우에는 레티오가 5고 레어 같은 경우에는 레티오가 1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즉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함수로 동작을 할 거고, 이때 디스트리뷰트 레티오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값으로 두기 위해서 7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상이 주어지는 코드를 한번 다루어 볼 때 이때 본격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타임 같은 경우는 만약에 0이라면 이제 add 얄드가 시작된 시점 이후로 그 다음에 next reference time, 즉 얼마만큼의 보상이 누적될지는 이제 레퍼런스 타임에다가 terms를 더한 값으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굉장히 간단한 함수들이기 때문에 바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delete 얄드 같은 경우에는 뭐 동작하는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해당 얄드를 없애는 함수가 되겠고, 리바이스 얄드 레티오와 리바이스 얄드 레티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얄드에다가 이 해당 얄드의 레티오 값을 바꾸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커먼이 5면 이걸 3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데 활용이 되고요. 이제 리바이스 디스트리뷰트 레티오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주어지는 이 보상이 주어질 때 계산될 때 포함되는 이 디스트리뷰트 레티오 값을 바꿀 수 있는 함수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컨트랙트로 이제 토큰이 몰릴 거기 때문에 only 오너가 실행시킬 수 있는 with draw all 같은 함수도 추가를 하였고요. 이 해당 with draw all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컨트랙트에 있는 모든 토큰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얄드에 누적된 토큰은 제외를 하고 회수를 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저가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claim reward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매핑값 reward wallet이라는 이 해당 매핑값에 누적된 금액을 가져가는 함수로 이 메시지 센더 값을 넣게 되면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도출이 되고 그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함수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보상이 주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가 생각보다 긴데 일단은 디스트리뷰트 얄드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트리뷰트 얄드 같은 경우에는 토큰이 해당 컨트랙트로 들어오게 된 다음에 이 해당 코드를 실행을 시켜줘야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 함수로 누구나 제약 없이 실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뭐 계산되는 로직은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current time이 next reference time 이후일 때는 reward distribute라는 함수가 동작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reward distribute라는 함수를 다뤄볼 때 실질적으로 한번 좀 더 설명을 추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m골드는 토큰을 의미를 합니다. 토큰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컨트랙트에서 NFT의 그레이드를 올리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토큰이 사용이 될 겁니다. 이 해당 토큰의 5%를 이제 해당 어떤 이름이었죠? 네, 얄드팜 컨트랙트로 보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 100이나 등급을 올리는데 100이라는 토큰이 사용되면 아마도 이제 5라는 토큰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5라는 토큰을 이미 만들어진 얄드끼리 나눠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나눠 가지면 5라는 토큰이 주어지면 전체 얄드 값, 즉 5 더하기 10, 15가 되겠죠. 15에 나온 값에 자신 해당 얄드풀 5를 더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되면 이 커먼 얄드라는 곳에 커먼 얄드는 이 매핑 값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을 거고, 이 커먼 얄드의 이제 얄드 밸런스에는 이제 이렇게 계산된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토큰 같은 경우에는 데시멀 값이 포함돼 가지고 이제 18승이 더해진 값으로 오기 때문에 해당 계산되는 로직에는 크게 큰 무리가 없게 동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before amount와 이제 total m골드, 현재 m골드와 이전의 m골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지를 비교를 하면서 이전에 들어온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원래 컨트랙트에 100개가 들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 before amount 같은 경우에는 100을 기록을 하고 있겠죠. 100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정 이제 NFT 컨트랙트에서 토큰을 전송을 한 다음에
반드시 이 디스트리뷰트 얄드를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디스트리뷰트 얄드가 실행이 되면 토큰이 먼저 전송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해당 컨트랙트는 150에 이제 토큰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하지만 비포 어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갱신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포 어마운트의 차이 보시면 비포 어마운트의 차이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디스트리뷰트 어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100을 뺀 값이 더해지게 됩니다. 즉 새로 들어온 50의 값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해당 얄드 풀에 계속 나눠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행을 시킬 수 있고, 중요한 점은 이제 리워드 디스트리뷰트입니다. 리워드 디스트리뷰트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퍼블릭 함수로 동작을 할 수 있지만 누군가 토큰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디스트리뷰트 얄드가 실행이 될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실행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건문으로 동작을 시키고 있고요. 아니라면 아무도 토큰을 사용하지 않고, 즉 토큰을 사용해서 NFT 등급을 하든가 레벨업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컨트랙트가 조용히 트랜잭션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그냥 단순히 리워드 디스트리뷰트를 실행을 시켜가지고 해당 그 풀에 쌓인 보상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제 퍼블릭 함수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에서도 이제 시간 검증을 하고 있고요. 텀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기간이 지났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add yar를 해가지고 레퍼런스 타임이 10이라고 했고, 텀스 같은 경우에는 5초마다 동작을 한다고 했을 때 이후에 이 해당 리워드 디스트리뷰트가 만약에 30초 경에 시작이 되었으면 이 두 가지의 텀은 이 10초와 30초의 텀은 20초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20초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텀으로 나누면 총 4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텀스 같은 경우에는 4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우리는 4주기에 맞는 보상을 누적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빠진 코드가 있어가지고 추가를 한 뒤에 마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었고요. 이 텀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1보다 커야 되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쪽 부분입니다. 맥스 넘텀과 이제 is odd number가 변수 값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is odd number 같은 경우에는 이 텀스 같은 경우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요. 텀스가 반드시 39보다 커야 합니다. 39보다 커야 되는 이유는 저는 이제 인트값 256에 최대값을 넘어갈 수 있는 값의 기준이 39이기 때문에 39보다 컸을 때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39보다 크면 텀스 자체를 계속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값 자체가 70이 텀스, 즉 텀스가 7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주석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텀스가 70이면 이제 OD 넘버 같은 경우에는 39보다 크지만 나누기 2가 이 부분이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false 값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이 while문에서 39보다 크기 때문에 maxnum은 2가 되고요. 이 텀스 같은 경우는 2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 텀스는 35가 되게 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만약 텀스가 초반에 70이라면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temp number처럼 temp discriminator 값의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해당 공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체 나눠지는 토큰의 양을 A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전체 풀에 저장된 토큰의 양을 A라고 했을 때 나눠질 양은 저희 같은 경우는 1-0.07로 0.07로 동작을 하고 있고, 여기다가 텀스 값을 곱함으로써 이게 나눠질 양으로 계산을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100-7의 텀스 값이 되기 때문에 93의 텀스 값이 되겠죠. 즉 텀스 같은 경우는 현재 35니까 35 값이 될 거고, 이것 또한
35의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값들이 데시멀 값보다 크면 16승으로 나눠주는 y문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과를 하는 이유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토큰 같은 경우에는 한 개만 존재하게 된다면 이 값 무조건적으로 이 값이 만약에 이 값도 그냥 18로 나눠지게 된다면 해당 값이 그냥 기본 한 개의 토큰보다 큰 값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16승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 그대로 이제 텀스 값에다가 맥스 넘을 제곱승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트 값에 256이 담을 수 있는 최대 크기를 그냥 단순히 바로 텀스 값을 곱해줘 버리면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홀수라면 한 번 더 제곱승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가를 하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 또한 똑같이 데시멀 값을 두면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토탈 accumulate compensation, 즉 토탈 주어지는 보상에다가 이제 아까 저희가 계산한 이 분자값과 분모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눠질 리월드를 계산을 함으로써 해당 풀에 해당 풀에 속해 있는 이제 토큰들을 조회를 하고 그 토큰의 오너들에게 이제 리월드 밸런스를 누적해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코드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최대한 설명을 하고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부족하다고 반대로도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해당 부분 이제 실질적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부분은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뷰 함수로 몇 가지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풀인지 아니면 그 풀에 얼마만큼 유저가 속해 있는지 아니 토큰이 속해 있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추가적인 뷰 함수로 동작을 작성을 하여 다뤄볼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는 아니고, 네, 생각보다 복잡한 코드였지만 이 정도 알아보았고요. 후에 시간이 되면 또 다른 솔리디티 코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